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했듯이 수열도 마찬가지야. 무슨 정리냐면 조임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지. 함수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가고 있어. 어떤 알파의 값에 이렇게 fx가 이렇게 가고 있고 gx도 이렇게 알파로 수렴하고 있어. gx. 그래서 이제 hx가 이 fx랑 gx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라는 친구가 gx보다 크고 fx보다 작아. 이럴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gx 리미트 h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겠지, 그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근데 gx가 알파로 수렴하고 fx도 알파로 수렴하면 이 사이에 있는 hx도 당연히 알파로 수렴한다 이런 거잖아요. 조임 정리. 결국은 이렇게 조임 정리를 통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건데 수열의 극한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게. 자, 체크 문제. 자, an이라는 애가 이렇게 이런 부등식을 만족을 해. 그러면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4n 플러스 5분의 n은 얼로 수렴하냐면 4분의 1로 수렴하죠. 역시 이 친구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4분의 1로 수렴해. 따라서 an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4분의 1로 수렴한다. 이게 조임 정리잖아. 자, 이 함수의 이 수열의 극한을 구하래. 그런데 우리가 sin n 세탄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sin n 세탄은 어떻게 되냐면 sin은 이제 0과 1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는 함수인데 n이 이제 변할 때마다 어떤 특정한 값을 이렇게 막 가질 거야. 근데 이제 이거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거를 다 n으로 나눠봐. 이렇게 n은 양수기 때문에 부동화 안 변하죠.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자, 얘는 얼로 수렴하냐면 0으로 가. n분의 1도 0으로 가겠죠. 따라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n분의 sin n 세타도 얘도 0으로 간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양쪽에다가 n을 곱해.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an이 되고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2분의 2n제곱 플러스 n이 되겠죠.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2로 수렴하고 얘도 2로 수렴하죠. 따라서 an도 2로 수렴한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다. 자, 다음 개념은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야. 등비 수열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R이 만약에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발산하겠죠. R이 1일 때는 1로 수렴할 거고 R이 마이너스 1과 1일 때는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0으로 수렴하겠지.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그쵸? 마이너스 1인데 n제곱,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였다가 n이 음수이면 n이 홀수이면 음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진동하면서 계속 커지겠죠. 우리 지수함수에서 보면 돼. 지수함수에서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 점을 계속 따라가면서 추적하면 보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우리가 안 했는데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마이너스 1과 r이 0 사이일 때도 얘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때도 n이 점점 커지면 분모가 분자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점점 작아져. 그래서 0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돼. 물론 음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한 번은 마이너스 됐다가 한 번은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공비를 이와 같이 범위를 나눠서 이제 생각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범위를 나눠서 생각한다.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얘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등비 수열이 r의 n제곱으로 돼 있을 때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해요. 1하고 같을 때 수렴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이렇게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로 주어졌을 때는 a가 0이면 뭐 당연히 수렴하지. r에 상관없어요. 근데 a가 0이 아닐 때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등비 수열의 극한. 자, 3의 n제곱도 등비수열, 2의 n제곱도 등비수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럼 여기서 3의 n제곱에 해당되는 게 이게 최고차항이라고. 그럼 3의 n제곱으로 선생님이 나눠줘 볼게. 그럼 3의 n제곱은 3의 n제곱으로 나누니까 1이 되는 거고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얘는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네. 3분의 2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고.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1분의 1 정답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최고차항이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최고차항에 해당되는 게 5의 n제곱이야. 그 5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5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요식은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돼. 2 곱하기 2의 n제곱 그걸 5의 n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2 곱하기 5분의 2의 n제곱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분의 3의 n제곱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되고 얘도 0으로 갈 거고 0으로 가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3번을 보니까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 그러면 최고차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어주면 되겠지. 식을 좀 변형하면 2의 n제곱은 4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4의 n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1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묶이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괄호 안은 1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4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1이 돼서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자, 7-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래서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괄호의 n분의 1제곱이야. 자, 식의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5의 n제곱을 이렇게 묶어볼게. 그러면 1 마이너스 5분의 3 괄호의 n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괄호 밖에 n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그럼 n분의 1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면 5n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3의 n제곱의 n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겠네. 리미트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낼 건데 얘는 지금 1이 되잖아. 그래서 5가 될 거고 요 안에 보면 얘는 0으로 갈 거야. 이렇게 0으로 가고 1의 n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1로 돼서 5로 수렴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아까 기억나세요? 잠깐 기억하면
이게 R의 n제곱 이렇게 이런 수열이라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만약에 AR의 n-1 이런 수열이라면 A가 0일 때 수렴 가능하지.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라면 R이 역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가 공비가 되는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부등식이 몇 개 있는 거냐면 2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 2개를 풀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냐. 근데 이거는 판별식을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어.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붕 떴으니까 0보다 큰 거 맞는 거야. 자명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지. x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부등식 즉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야 돼. 그럼 1 이렇게 없어지고 x의 제곱 플러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x 묶어주면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요걸 만족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일단 n에다 1 대입한 게 첫째 항이잖아. 그러니까 x-2, x-3 이 첫째 항이 0이 되면 얘는 수렴해 무조건. 그러니까 x가 2일 때 수렴하고 x가 3일 때 수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공비는 뭐냐면 x-3이에요. 그러니까 x-3 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겠지. 양쪽에 3을 쭉 더해봐. 그러면 얘는 2가 되는 거고 얘는 x가 되고 얘는 4가 되겠네. x가 이 범위 안에 있어도 역시 수렴한다. 그러니까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갖다가 붙으면 되겠네. 이렇게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겠습니다. 자, 처음 개념을 잡는 거니까 선생님이 가능한 한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 이것이 수렴하도록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자, 얘네 1 대입하면 로그 3k-1 얘가 첫째 항이에요. 얘가 a에 해당된다고. 얘가 모이면 수렴한다고? 0이면 수렴해요. 그러면 로그 3의 k가 1이면 수렴하겠네. 그럼 k는 3 이럴 때 수렴하는 거야. 또 3k-1 이거 자체가 또 뭐가 돼? r이 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하겠죠. 그럼 1을 쫙 더해봐.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고 로그 3k가 되는 거고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k가 로그 3k가 0이 될 때가 k가 1이 될 때지. 그러니까 1보다는 크고 로그 3k가 2가 되려면 k는 얼마가 돼야 돼? 3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3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k는 1보다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정수라 그랬으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9까지 합이 되겠죠. 이래서 10까지가 55잖아. 55에서 10 빼주고 1 빼주면 되겠네. 11을 빼면 되니까 44. 거기에 이제 3도 포함이 되니까 4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아래 n제곱이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 범위를 네 가지로 나누면 돼.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랑, 두 번째 r이 1일 때,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구하면 돼요.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이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r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여기 분의 1이 되겠죠. 여기 1 이렇게 된다고. 얘는 0으로 갈 거고 1분의 1이니까 1이 될 거야. 1 얘는 1이 된다. 그 다음에 r이 1이면 r의 n제곱도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1이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네.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는 단 r이 마이너스 1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요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때 r의 n제곱은 어떻게 돼?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되겠지. 그래서 얘는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0 플러스 1분의 제로가 되니까 0으로 수렴해요. 수렴하는 거는 0. 그 다음에 r이 1일 때 2분의 1로 수렴하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1로 수렴하는 게 수렴하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나오겠네요. 9-2번을 풀어볼게. 역시 어떻게 한다고? 이런 꼴일 때는 x의 범위, 절대값 x의 범위가 1보다 클 때, 자,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1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어준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x의 2n제곱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x의 2n제곱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면 돼요. x의 2n분의 1 플러스 1분의 x의 2n분의 1.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식을 변형을 하면 x분의 1 이렇게 되고 x의 2n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x의 2n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남아버려.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 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x의 2n제곱은 0으로 수렴할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0분의 1 마이너스 x의 2n 마이너스 1도 0으로 가겠죠. 얘는 1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x의 2n제곱은 1이죠. 역시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x의 2n제곱이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x의 2n이 1이 돼. 1 플러스 1이 되고 1 마이너스 x의 얘는 홀수가 되겠지. 2n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남아있겠다. 그래서 얘는 2분의 2니까 1. 근데 이거의 극한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라 그랬으니까 1이 되는 경우, 이 경우랑 이 경우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포함되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지금 등비급수, 등비수열로 표현된 그 급수를 풀어봤는데, 요거 이번에 그 거의 똑같은 문제가 수능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열의 그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A 첫째 항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점화식이 주어졌어. 자, 선생님 3으로 한번 나눠볼게. A n 플러스 1은 3분의 1 an 플러스 3분의 4. 이거 기억이 나요? a n 플러스 1은 p a n 플러스 q 이런 꼴인데, 선생님 이런 꼴의 점화식을 뭐라 그랬냐면 알파 점화식이라고 했지. 점화식.
알파 점화식이라 그랬어. 왜 알파 점화식이냐면 얘는 이렇게 바꾸어라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p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꿔라. 선생님이 그렇게 바꿔볼게요. 이 식을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p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빼고 an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자, 선생님 요 식을 좀 아래에다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볼 수 있도록.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개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전개해봐. am 플러스 1 3분의 1 an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이항하면 플러스 알파니까 플러스 3분의 2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 알파는 얼마야?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2 이렇게 해놓고 얘를 지우고 풀어볼게. 그래서 am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3분의 1 an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요 am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얘가 b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bn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써보면 bn 플러스 1은 3분의 1 bn. 그럼 무슨 수열이야? 이거는 등비 수열이죠. b가 일정하잖아. 그치? b가 일정한 즉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 bn분의 bn 플러스 1이 3분의 1로 일정하잖아. 그래서 이건 등비 수열이라고. 그럼 bn은 어떻게 쓸 수 있어? b1은 뭐야? b1은 a1-2니까 a1이 3이라고 했으면 b1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 곱하기 3분의 1에 n-1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써준 다음에 자 bn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an을 구하는 거잖아. an-2가 bn이니까 이렇게 쓰고 3분의 1에 n-1 따라서 an은 어떻게 되냐 3분의 1에 n-1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딱 쳐준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래. 그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n-1은 0으로 갈 거고 2만 남겠네요. 이렇게 해서 수렴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배워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를 풀어서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개념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